자, 여러분들 설명드릴 게 있어요.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여기 어떤 회사를 보니까요. 이 회사를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자산에 지금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죠. 지금 갑자기 유동자산. 유동. 일단 유동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유동, 비유동. 요거 설명드리려고. 자,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부채 중에 여기 유동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가 있죠. 그럼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럼 그 유동하고 비유동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유동 자산이 아닌 것 또는 유동 부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유동 자산, 유동 부채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문제를 바로는 못 풀고 나중에 개정 과목을 다 배우셔야 푸는 거니까 지금은 유동하고 비유동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해보죠. 자, 뭐냐면 우리가 항상 유동하고 비유동 이렇게 하는 건 재무 상태표예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재무 상태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하고 부채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산 부채면 유동자산,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거꾸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자산 부채는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죠. 갚아야 되니까 돈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자산은 내가 기계장치 가지고 있으면 기계장치를 통해서 제품 만들어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자산과 부채는 12월 31일이 보고기간 종료일이었죠. 요때로부터 일단 가로는 무시할게요. 1년 이내에 자산은 현금이 들어오는지 자산이 있다는지에 따라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고요. 다시 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돈을 갚아야 되니까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면 유동부채고 1년을 초과해서 상환기한이 도래하면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 어저께 또 중요했던 게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을 따졌지 기간이 아니었죠. 그래서 시험에서 재무상태표는 기간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 정보는 언제 제공하는 거냐면 여기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맞죠? 현재.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거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자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현재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인 유동자산이고요. 이 유동자산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자산이 어떻게 나뉘냐면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재고자산은 좀 익숙하죠. 여기 보시면 밑줄 좀 쳐볼게요.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거 제공품 나중에 할 거고 다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상품하고 제품, 판매 목적으로 내가 구입한 거면 상품이고 판매 목적으로 내가 만든 거면 완성된 게 제품이 되는 거고 걔를 사오기 위해서 제품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게 원재료잖아요. 느끼셔야 돼요. 재고자산은 보유 목적이 판매 목적일 때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계속 가보니까. 근데 당좌자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화면 잘 보세요. 그래서 자산은 그 자산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외우셔야 돼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재고자산은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는 자산인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이 전부 다 재고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자산.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동네에서는 자산이 우두머리고요. 거기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중간 보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유동자산 쪽에서 말단 보스가 되는 거고, 거기에 속하는 조직원이 계정 과목이 되는 조직원들. 그렇죠? 그래서 요 재고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 방금 보셨던 상품 제품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당좌자산의 보유 목적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당좌자산 이게 정의예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당좌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인 유동자산을 맞는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면 다 당좌자산이다가 정의해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음 중 당좌자산이 아닌 당좌자산인 것은 찾으실 때 그냥 1년 이내 돈 들어와?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 아니야? 그럼 당좌자산이 무조건. 그래서 실제 당좌자산이 좀 길어요. 우리가 그 수업할 때. 이렇게 정의 그냥 진짜로. 그래서 당좌자산의 대표적인 게 현금이다. 현금은 여러분들 1년 이내에 돈 들어온 자산이 원래부터 걔는. 근데 현금 판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좌자산이 그냥. 맞죠? 그 다음에 대여금도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뭐 있지? 여기 보시면 선급금 있죠, 계약금. 계약금도 1년 이내지 당연히 계약금을 여러분들 3년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선급금. 어저께 자산이라고 했죠. 계약금 판매 목적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아닌데 1년 이내에는 현금, 1년 이내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받을 거니까 얘도 당좌자산이 그냥 보시면 이게 그냥 정의야. 아셨죠? 당좌자산 정의를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자, 근데 다시 여기 비유동자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투자자산이라고 있죠. 딱 봐도 어떤 자산이에요? 장기 투자일 때.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쁜 말로는 투자, 나쁜 말로는 투기, 도박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투자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실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투자자산 속하는 거예요. 알죠? 부동산을 내가 한 3년 보유했다가 팔 거야. 올라가면 그런 것도 투자 자산이 되는 거고.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유형자산. 보이세요? 유형자산? 근데 유형자산은 보시면 좀 느낌이 와요. 여기 유형자산 보시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회사들은 여러분들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도 왜 가지고 있어요? 팔려고? 투자하려고? 그렇죠. 우리 팔려고? 제조해서 팔려고 하는 일단 가지고 있는 목적. 사용할 목적, 영업활동에 쓸 목적. 맞죠? 그래서 사용 목적인데 유형이니까 형태가 있어요. 그게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사용 목적은 맞는데 이게 없구나. 사용 목적은 맞는데 형태가 없는 권리들이 있죠. 저작권, 특허권 이거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 쓰고 쓰면 침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걸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해서 무형자산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기타 비유동자산은 그냥 기타 말하면 점점점이죠. 한마디로 비유동자산인데 투자, 유형, 무형 아니면 다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지금은 계정 과목 외우시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 외워주세요. 순서대로 시험에 순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로부터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비유동자산.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인데 이 비유동자산은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투자 목적 또는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항상 목적은 그렇잖아요. 시세 차익 얻을 목적 들어가죠. 결론은 좀 그렇지만 자 여기까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하다가 자 목적은 투자 목적인데 물렸죠? 했더니 어떤 분이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사야 될 때 삼성전자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였거든요. 저를 때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네, 당황해가지고 사례도 봐가면서 들어갔거든요. 괜히 삼성전자 사에 들어가지고 좀 다른 거 들을까. 자 여기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목적인데 형태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이고요. 형태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이고 대부분들이 권리 들어가요. 권. 특허권, 뭐 저작권, 상표권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 기타, 비유동자산, 이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상영업주기 설명 좀 할게요. 이거는 말문제 대비. 여기는 정상영업주기라는 거 말문제 대비예요. 시험에 잘 내요. 말문제로. 말문제. 자, 설명 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 EX 조선업 가지고 한번 잘해야 돼요. 조선업. 배 만드는 기업이죠, 여러분들. 배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뭐죠? 배, 그죠? 배예요, 배. 배는 당연히 여러분들 제품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면 제품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했냐면 얘는 그렇죠. 여기 재고 자산이에요.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일단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재고 자산 맞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얘네들은 만들어서 팔기까지 기간이 1년 넘어버려요. 1년을 넘어버리니까 다시 판매 목적만 보고 따지면 재고 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현금화하는 기간까지 주문을 일단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서 파는 기간이 꽤 길어요. 그러면 1년을 넘어가니까 얘는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럼 넌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영업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비행기나 조선업이나 와인 제조업 있죠. 와인은 여러분 숙성 시키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맞죠? 그럼 걔네들은 원래 업종의 특성상 우리가 주문을 받거나 생산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화하는 기간까지가 원래 1년 넘는 애들이에요.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자가 정상영업주기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래부터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업종의 특수성상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는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원래부터 업종의 특성이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대신에 판매 목적은 맞으니까 재고 자산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자가 정상 영업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들어보세요. 시험에 장난 많이 치는 게 자,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인데 얘가 정상 영업주기가 그럼 어떻게 표현했지? 자, 여기 다시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지 정상 영업주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치고 X. 이게 쉬운 말. 맞죠? 그러니까 정상 영업주기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게 정상 영업주기예요. 알죠? 이렇게 말장난 치니까 꼭 대비하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류별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아마 내일부터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면 그것만 모아놓은 거. 이때까지. 정말 많이 있어요.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입니다. 자, 부채는 12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돈이 나가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나가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자산동네가 좀 오래 걸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 커요. 여기. 예. 그래서 뭐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 대표적인 비유동이겠죠. 맞죠? 미지급금도 막 유동.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잖아요. 올해연도 말로부터. 미지급금. 상대방이 1년 지나서 갚으셔도 돼요. 저 돈 많아요. 그래서 저 없어요.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비유동 부채 중에 장기 차입금. 보이시죠? 장기 당연히. 그 다음에 보증금 1년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저께 보증금은 받는 사람이 부채다라고 했죠.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하자면 나중에 퇴직급여 부채, 퇴직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법에서는 1년 넘게 근무한 사람한테만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강제적으로 부여돼요. 1년 넘게니까 얘도 퇴직 부채도 비유동 부채다. 지금은 이 정도. 나중에 다 배우실 개정 과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기 위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지금 못해요. 서로 간에 싸우거든요. 서로 간에 마음이 아파. 자본은 지금 못해. 법인의 자본이 꽤 복잡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회계 2급 하셨던 분들은 그 자본이 좀 많이 복잡해져요. 알죠? 자본은 그 동네 가서 할게요. 알죠? 여러분 지금 하면 환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할게,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상세하게 해보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예요. 제가 어저께도 강조드렸는데, 자, 들어보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회계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라는 거 뭐냐면 그 챕터만 관련되는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계하실 때 계속 나온다라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예예요. 첫 번째 예입니다.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상품하고 제품을 회사가 외상으로 팔면 계정과목 뭐였죠? 그렇죠. 외상 매출급 복수 열심히 하셔야 돼.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진짜.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받으면 받으럼 그렇죠. 그럼 왜 구분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을 판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주들한테. 중요하니까 장부에 회사는 기록할 때 그게 말로 한 외상인지 어음받았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기계장치나 뭐 이런 것들 팔았대요. 기계장치나 건물. 외상으로 팔면 뭐예요? 계정과목?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았어요. 미수금.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걸 어음받고 팔았어요. 미수금. 이렇게 나오셔야 돼, 바로바로. 맞죠? 왜냐면 상품하고 제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 가전이 아니면 이거를 외상으로 팔건 아니면 어음받고 팔건 안 중요해요. 주주한테. 안 중요하니까 그냥 아직 못 받은 게 있다 해서 미수금을 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 문구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은 우리한테 중요한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주주나 채권자,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 얘는 합쳐요. 통합이 뭐예요? 합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중요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요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좀 보세요. 화면 보시면 회사가 지금 여기 자산 총기 어디 갔냐? 보시면 여기 있죠. 회사가 자산 총계 751억 정도 있죠. 이 회사가. 자산 총계? 근데 부채도 여기 있죠. 부채 총계. 우리 그냥 뭐야 그냥 자산이 750억이고 부채가 한 260억에서 퉁쳐가지고 자산 얼마인지 알려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주주한테 정보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주한테 저희 회사가 총 자산이 이만큼 있고요. 총 부채가 이만큼 있어요 라고 표시해줘야 돼요. 자본은 미리 말씀 자산 빼기 부채로 나오거든. 자본은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총 자산이 얼마, 총 부채가 얼마로 표시해야지 그냥 퉁쳐서 이 정도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왜 쓰레기예요? 돈 받았거든. 투자 받았는데 그렇게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퉁치는 것,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총액주의다라고 해요. 일단 총액주의. 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퉁치는 걸 회계에서 뭐라고 하면 상계한다. 상계. 상계 금지의 원칙. 그래서 원칙은 총액.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계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내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다라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상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상계는 하면 안 돼, 원칙이. 일상생활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좀 가급적이 배제시켜 주셔야 돼요. 회계하실 때만큼, 진짜로. 그래서 회계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보실 노력해 주셔야 되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할 거면 회계를 왜 배워요? 일상생활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년 기준은 방금 열심히 제가 떠든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원칙은 1년 이내로 따지지만 정상 영업주기 고려해야 된다, 이거.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인데, 그럼 여러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동이 먼저 배열돼 있었어요. 비유동이 먼저 배열돼 있었어요. 그죠? 유동 자산, 유동 부채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이 1년 이내고 비유동이 1년 초과죠. 그럼 뭐가 현금 흐름이 빠르냐면 유동이 빠른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치냐면 유동성이 낮다라는 건 현금 흐름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빠른 거. 넘어가도 될까요?